내가 우리 회사의 종태를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그때만 법인에 관련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인성 변호사입니다.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뭐냐면 도산법의 끝판왕, 법인회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체적인 어떤 법인회생의 절차 자체를 저랑 저랑 같이 일하시는 신현일 변호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같이 둘이 진행을 하고 찍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잘못 상담하고 오신 분들이 솔직히 되게 많았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법인회생이 안 되는 회사인데 저게 된다 그러는데 그럼 제가 제 말을 믿고 이거는 법인 파산으로 진행하셔야지 회생은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상담해드리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법인회생은 정말 어려워요. 각 법원마다 양식도 다르고 절차도 다르고, 오늘은 되게 간단하게 법인회생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전에 제가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은 법인 파산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려서 저희 회사에 실제로 법인 파산 상담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법인 파산을 안 하시고 그냥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법인의 어떤 연대 채무를 정리하는 느낌으로 진행해드린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여쭤봐요. 사장님, 이 회사를 꼭 살리셔야 됩니까? 내가 이 회사를 유지를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채권자들한테 일정 부분 이상의 빚을 갚지 않는다면 법인회생은 인가가 안 나요. 왜?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요. 개인회생 파산은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거든요. 채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변제율이 상당히 낮다 이러면 동의를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생 신청하는 거는 꼼꼼하게 상담을 좀 해보셔야 돼요.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돈을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돈이 없는 회사인데 돈을 많이 준비하라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변호사 비용이 꽤나 들어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이런 것보다. 이것과 별도로 법인회생은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예납금을 엄청나게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받아본 예납금 중에 제일 작은 게 700만 원,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건 4천만 원. 예컨대 5천만 원을 변호사 선임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4천만 원이 민사 예납금으로 나온 거예요. 당장 1억이 있어야지 법인회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못 내면 그냥 바로 기각이에요. 돈이 좀 있으셔야 돼요.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래처에서 매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예정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직원들이 퇴사했을 경우에 근로기준법에서 따라서 14일인가 20일인가 이렇게 안으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예정을 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의 현금을 좀 확보해 놓으신 다음에 법인회생에 신청이 들어가시는 게 맞다, 요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채무의 종류를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채무의 종류에 따라서 갚아 나가야 되는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하는 퍼센테이지도 정해져 있고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 조건들도 정해져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법인 사업자야. 법인의 어떤 그 공장을 짓는다고 할게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뭘로? 토지, 건물, 안에 있는 설비를 담보로 빌린 거예요. 담보가 8억 잡혀 있는 거예요. 담보권자 입장에서는 얘네가 회생을 하든 파산을 하든 돈을 안 갚으면 그냥 경매 넘겨가지고 돈을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네 담보권에서 네가 담보권자로서 손해 안 보이게 우리가 많이 해줄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만약에 그 담보권자가 동의해준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다만 담보권자가 대부분 동의 안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권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 담보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반 채권들, 이런 것들은 물론 동의도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담보권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일반 채무에 대한 변제율은 떨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 한 20-30% 정도는 변제를 해야지 이 일반 채권자의 동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세금, 임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익채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준비년도, 그러니까 우리가 개시 신청을 한 그 해 아니면 그 다음 해 아니면 최장 끌어도 3년 이내에는 세금과 임금을 다 갚아줘야 돼요. 우선적으로 갚아줘야 되는 게 담보채권, 그 다음에 세금과 임금 같은 공익채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다 갚을 수 있냐?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회생기여간 인가가 안 나겠죠. 그러니까 세금과 임금이 많은 회사, 내 수입에 비해서, 그런 데는 이 법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게 솔직히 큰 의미가 없어요. 요 채무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회생을 할 수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상담받으셔야 돼요. 일단 해보죠. 이거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방금 말씀드린 건데 담보물에 대한 처분을 고려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회생 사건 중에 담보물을 절대로 처분할 수 없는 어떤 회사가 있었어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 담보권자 설득을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 실무적으로는 세일즈 리스펙이라고 얘기를 해요. 담보물을 우리가 처분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놓을 수도 있는데 이 담보물을 매입할 사람을 우리가 법원에다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담보물이 이 평가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 아니라면 적절한 금액이라면은 법원에서도 절차의 신속을 위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그런 그 매수자한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채권자들의 관계.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최고 중요한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그 다음에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은 채권자랑 채무자가 솔직히 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각사유에 해당만 안 되면 신청 자체가 인용이 되거든요. 법인회생과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의받아야 되는 채권자의 비율이 좀 다른 거지 채권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나고 회생계획 안에 따라서 변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담보채권자가 개인이야. 이 담보채권자한테 가서 사장님 내가 이렇게 어렵다. 한 번만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만약에 30억을 연 3억씩 갚는 걸로 동의를 해줬어. 그러면 담보권자 동의가 된 거예요. 정말 진짜 최악의 경우에 회생채권자에서 동의를 못 받는다 해도 담보채권자만 동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현금 흐름이나 아니면 조사위원 보고서나 조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회생하는 게 낮겠다.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다. 판단이 되면 강제인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채권자, 회생채권자 이들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채무자의 도움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야 되는 것들이 무궁무진해요. 방금 말씀드린 건 너무 당연하고요. 특수한 개인 채권 이런 것들 회사 이사 이런 것들 그다음 정관 총회 결의란다. 가능하지 않은데 지식이 있냐.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회계사님이 좀 끌어가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법인의 어떤 자금 흐름이나 아니면은 재무제표상의 분식이나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다 찝어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회계사님이 가서 야, 이 회사의 계속기업 가치는 1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청산하면 12억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우리는 돈을 15억은 벌 수 있어.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훨씬 높아. 앞으로 어떤 계획이 담긴 경영에 대한 어떤 보고서를 낸다라든가 아니면은 주변에 우리와 비슷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그 회사의 어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전담 직원이 없으면 수임료를 많이 불러요. 채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데 상담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법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개시결정 된 이후로 채권자 목록도 만들어야 되고 시부인표도 만들어야 되고 협의도 해야 되고 회생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 조사확정 재판도 해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숙지된 변호사 아니면 직원이 있지 않는 한 이 회생사건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짧은 기한 동안 스피드하게 신속하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시면서 궁금하신 것들을 다 여쭤보세요. 1, 200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 여쭤보세요. 그리고 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시원치 않다라고 하면 안 맡기셔야 돼요. 내가 우리 회사에 좀태를 맡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그때만 법인회생 관련된 계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되게 간단하게 돈이 많이 필요하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채무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이 담보물은 절대 처분하지 못해. 처분할 수 없어. 라고 하면 회생 진행하기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채권자들하고 엄청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논외로 상담을 충분히 잘 하시고 우리 회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곳에다 맡기셔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이거를 그 절차를 진행하는 변호사님을 직접 뵈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드세요. 시국이 많이 안 좋은데 회사 운영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회사를 내가 꼭 운영해야 되겠다 라는 어떤 확신이 있으시면 법인회생 하셔도 됩니다. 근데 좀 애매하면은 법인회생 하시는 것보다는 파산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할 수 있는 분 찾으셔서 그렇게 이제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하신 분만 법인회생 하세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